예, 안녕하세요. 네. 정봉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진행을 도와줄 손병관 기자 함께합니다. 송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제 정봉주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을 맡은 거죠. 예. 검찰이 20여일간 수사를 한 끝에 BBK 주가 조작 사건은 의혹 사건이죠. 의혹 사건은 이명박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정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건 검찰 수사 잘못했다 이런 거죠? 어제부터 저희가 모든 유세 일정을 중지하고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검찰이 상식을 탄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탄압했다. 예, 상식을 탄압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른바 보수 언론조차도 네. 처음에 한 50% 가까운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아니 50% 가까운 분들이 검찰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겠냐. 문제는 본인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과연 완전 무혐의를 내릴 수 있겠냐. 이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BBK 실소유주 문제. 실소유주가 누구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그마치 9개의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과 횡령 부분에 대한. 그래서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주가 조작과 횡령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주가 조작에 동원된 돈은 도대체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다스 정도 거액의 19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데 도대체 이 돈의 출처는 어디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했거나 혹은 한나라당 내부 경선 때 문제 제기한 것이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또한 땅을 판 매각 대금이 다스로 흘러들어서 다스에서 다시 BBK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명박 후보라고 한다면 이명박 후보가 이 주가 조작의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핵심적인 고리고요. 일단 조금 더 상식적인 이 문장 복잡합니다. 원래 사기 사건은 늘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기범들은 도망가기 위해서 복잡하게 연막탄을 늘 터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1999년, 2000년, 2001년도에 정현님,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더 여쭤보면서 그 얘기를 더 해주시면 그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는데 김경준은 한국에 인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돈을 제공하고 주위 사람들도 소개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쉽게 우리 일반인이 얘기하듯이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김경준이 이명박을 만나지 않았으면 사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만났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면서 도망갈 수 있겠지만 둘은 동업자 관계라고 하는 걸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기초적으로 봤을 때 김경준이 유죄면은 이명박도 유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첫 번째 사기 사건과 그 횡령 사건의 시작은 김경준과 이명박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만났는데 한 사람은 유죄고 한 사람은 아무 혐의가 없는 거로 가고 있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정리를 해주신 건데 송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검찰 쪽에 일단 설명이랑 곁들여가지고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99년 2월달에 이제 BBK를 설립하기 전에 이제 이 김경준 씨 같은 경우는 살러스먼 스미스버니라는 이제 외국계 증권 회사에서 굉장히 좀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좀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이 어떤 유명세에 좀 따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도 이명박 후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검찰의 어떤 설명이거든요.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 김경준 씨가 좀 투자자들을
자신의 어떤 스스로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좀 투자자들을 이제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역시 아무래도 좀 한 가지 좀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투자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 다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명박 후보랑 LK 이뱅크를 설립하고 나가지고 그로부터 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한 달 정도 기간 뒤에 이제 다스에서 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친인척들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자기 동업자에게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좀 이 네. 부분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이 설명을 길게 들을수록 이게 앞뒤가 어딘지. 그래서 다른 쪽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야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그렇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검찰의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는 증거를 누락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증거를 누락시켰다? 검찰의 어제 발표를 보면은 결국 무혐의라고 하는 이렇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을 저희가 다 했겠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릴 거고요. 검찰의 어제 발표를 보게 되면 결과를 놓고서 역으로 이렇게 짜맞춰 들어간 그런 그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일테면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럼 BBK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제까지 얘기가 흘러온 것을 보면 처음에는 BBK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명박 후보가 이제 반박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말이 살짝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회사는 소유했었을 수도 있다. 이게 한나라당 의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회사는 소유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를 소유했다는 것이 과연 주가 조작과 횡령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저희가 반박을 했죠. 회사의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라고 한다면 또 혹은 회사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검찰 어제 수사 발표를 보게 되면 BBK를 이명박 후보가 소유했었음을 짐작해주는 그 다음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 부분으로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결정적인 물증들 이런 것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테면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명함. 그다음 두 번째로 어제 이제 저희가 9가지 의혹을 제시하면서 BBK 소유라고 하는 것을 또 역시 9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런 거는 다 피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명함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각종 언론에다가 대고 BBK는 내가 설립했다라고 주장한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홍보 책자가 있죠. 홍보 책자.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당시 그 선교센터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회에다가 나는 무슨 회장이다. 이뱅크 코리아 회장이다. 그게 모든 걸 갖고 있는 건데 여기 회장이라고 하는 그 양력을 보내줬습니다. 스스로 경력을 소개했던. 스스로 경력을 소개했죠. 그게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은행이 5억을 투자하면서 내부 품위서 결정을 합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 정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관이 세 개의 회사가 동일한 정관을 쓰면서 그 정관에 보면은 이명박 후보가 여기에 대표이사인데 이거로 정관이 조작됐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검찰은 조작됐는지 조작되지 않았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만을 거의 그대로 읊조린 앵무새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하나랑 지금 다 또 이견이 있는 거죠. 뭐 명함은 뭐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홍보 책자의 문제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냥 홍보 역할을 좀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경력 소개 같은 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송 기자님. 아니, 검찰 쪽에서 나오지 않아죠. 제가 말한 또 검찰 쪽에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지금 어제 검찰에서 이제 명함이라든가 언론 인터뷰라든가 좀 일반인들이 굉장히 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증거를 누락시켰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지점에 관한 거고요.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시비거리는 될 수 있는데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김경준 씨가 2000년 2월에 한글 이면 계약서를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에 굉장히 주력을 했었고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 BBK 주식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니까 이명박 씨는 아니다.
좀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좀 이 김경준 씨를 좀 근본적으로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역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아니면 뭐 조사할 필요 자체가 없지 않았냐 그런 얘기인데 한 가지 이 BBK 명함 관련해 가지고는 이 BBK 명함을 2001년 5월에 이명박 후보로부터 이장춘 전 대사가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네, 오늘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네. 이장춘 대사 같은 경우는 이 명함을 공개한 날 이제 이명박 후보로부터 전화라고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뭐 구체적인 이제 통화 내용은 이제 둘 사이의 어떤 사생활이기 때문에 좀 밝히지는 않았는데 네. 좀 전반적인 톤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한 80년대 초부터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예. 좀 그런 사이에서 그냥 친한 친구 사이에서 좀 자신을 좀 공격하는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가 이장준 전 대사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 명함을 준 사실을 좀 부인하지는 못하더라. 이 이명박 후보가 이 명함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한 것 같은 경우는 네. 두 사람 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 후보가 이장춘 전 대사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은 좀 약간 좀 다른 뉘앙스의 설명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에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명 계약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방송에서 이명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9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네. BBK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였음을 알리는 예. 그냥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마 이런 그 증거가 나왔는데 그 BBK 내 소유 아닙니다 하면 정말 갖은 그 험한 꼴을 당했을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증거는 명백한데 이명 계약서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김경준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날짜는 2000년 2월 21일로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뒤인 1년 1개월 뒤인 2001년 3월 달에 이 이명 계약서는 그 맺게 되었다. 네. 그런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김경준 씨 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본인과 이명박 후보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예. 셋이서 둘의 지분 관계를 설명해주고 전체 사업을 같이 김경준 씨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요. 네. 셋이 함께 사기를 친 거고 사기극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준 씨가 2000년 2월 20일로 이명계약서 써놓고 네.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1년 3월 달이라고 하길래 네. 조금 더 추궁을 하니까 답변을 못하더라. 이러니까 김경준 씨에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덮어놓는 검찰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걸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게 검찰의 역할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경준 씨의 주장은 1년 1개월 뒤에 작성이 됐다고 하고 예. 이명계약서에는 2000년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명계약서를 맺었다고 하는 당사자인 이명박 후보를 당연히 소환해서 대질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그때 상황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요. 예. 이명계약서의 종이 얘기를 하면서 이명계약서가 당시에 그 BBK 사무실에는요. 예. 레이저 프린터밖에 없었는데 네. 이 이명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나왔죠. 인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오늘 김경준 그 변호하고 있는 오 변호사가요. 예.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김경준이가 검찰에서 당시에 레이저 프린터뿐만 아니라 프린터가 3개가 있었고 예. 잉크젯 프린터도 있었다. 네. 40만 원 상당의 칼라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가 있었고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를 산 명세서도 검찰이 갖고 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어제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밖에 없었다. 이러한 명백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범죄 행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사실은 밝혀지겠지만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대선에 거짓 증언을 갖고 거짓 자료를 갖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검찰은 이 부분은 이번에 그 조사한 수사관들이요. 예. 수사 검찰들은요. 두고두고 추적해갖고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이제 9가지 의혹에 예.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의에서 여전히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이명박 후보가 개입했다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주장도 주장이고요. 예. 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다스가 190억 투자하는데 예. 1차 투자할 때 50억을 투자를 합니다. 예. 50억 투자를 하는데 재미있는 게 3월 28일 날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생명부지에 청년이 와갖고 미리 계약서까지 써오고 영문 한글 계약서 써오고 거기에 50억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 사람 말을 듣고 20분 만에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김성호 대표가 미 법원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사전에 김경준 씨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김경준 씨 사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청년을 만나서 20분 만에 투자 계약을 하는데 네. 그럼 일반인들이 보기엔 누군가가 투자를 하라고 권한 사람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예. 그건 또 어디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냐면 28일 날 투자를 하는데요. 21일 날 이사회에서 투자를 하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네.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누군가가 투자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이 진짜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또 여기서 심각한 그 거짓 발표를 하는데 김경준 씨가 28일 날 와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투자하라고 해서 다음에 이사회를 열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투자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김성호 실제로 투자한 다스 대표는 미 법원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어제 발표한 내용은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후보가 설명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것을 검찰의 입을 빌려서 다 100% 그대로 얘기한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명박 후보가 이 돈 세탁을 했다고 이 통합신당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누락됐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정 의원께서 파악한 혹시 이 돈 세탁의 규모나 뭐 방법 이런 건 어떤가요? 저희는 이 흐름이 이제 여객 펀드로 가고 이제 여객 펀드로 가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돈 세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을 계좌 추적을 하라는데 우리가 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무수한 근거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증거다라고 규정을 줬어야 되는데 네. 검찰을 너무 믿었던 거죠. 이러한 증거를 분명하게 크로스 체킹하고 더블 체킹하기 위해선 2중 3중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을 하면 된다 네. 하면서 이 권한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좌 추적을 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계좌 추적을 뭘 했는지 밝히질 않습니다. 네.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돈의 흐름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계좌 추적을 했으며 그 계좌 추적의 결과, 계좌 추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계좌 추적을 한 과정도 보면 17개 내지 16개 정도 우리가 제출한 계좌도 누락이 됩니다. 네. 미 법원에 제출될 때도 누락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검찰은 정말 우리가 제시한 이러한 근거에 기초해서 계좌 추적을 했겠느냐. 네. 했으면 무엇을 했는지, 돈은 도대체 이 회사들에서 왜 돌아다녔는지 네.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이것은 검찰이 엄청난 범죄적 행각에 가까운 거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거고요. 예. 대한민국이 불행한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돈 세탁과 관련해서 이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 했다. 이제 그 내용이 누락됐다. 본인들은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는 건데 했다고 그 하는데 내용이 도대체 누락돼 뭘 있다. 했는지 했는지가 알겠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송 기자. 예. 예, 어제 사실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 이 수사팀과 한 2시간 40분 정도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좀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좀 제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캐내지 못한,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김경준 씨가 이 BBK 이 지분을 이제 매입한 게 한 28억 원을 주고 이제 매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금이 출처가 어딨냐? 김경준 씨가 이 정도 자금력이 있느냐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됐는데 네. 이 돈을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D사라는 데서 한 50억 원인가 또 BBK 투자했는데 네. 이 돈을 가지고 일단 30억 원을 막았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D사 돈도 나중에 보니까 갚아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D사 돈은 또 어떻게 받았냐? 근데 묘하게 그 시기에 한 다스에서 한 50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190억 중에는 1차분으로 50억 원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이 돈이 이 D사한테 또 갚아주는 데 쓰인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의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자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게 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검찰에서는 이제 100% 자금 추적이 돼 있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자금의 어떤 특정한 자금의 경로를 물어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복잡하게 이제 들리는데 말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로 있던 LK잉크가 예. 이제 마프에 투자한 이 자금의 규모나 투자 행방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것도 제기했죠. 그렇죠. 자본금 60억인데 84억 투자하고 예. 도대체 얼마를 투자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돈은 어디서 왔으면 기본적으로 자금의 출처는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횡령 사건의 기본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금도 이제 그 중요한 우리 그 기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 김경준 씨는 해외파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비트리지 그러니까 차익 거래의 달인이라고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그 몸 자체가 몸값입니다.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당시에 우리 벤처 열풍이 불고 있을 때 펀드 매니저들이 스카우트 해갖고 가는 과정을 보면은 본인의 기술, 본인의 능력이 하나의 지분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거지. 네. 거기서 뭐 본인이 28억 투자해서 지분을 산다, 50억 투자해서 지분을 산다. 김경준은 그런 걸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펀드 매니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펀드 매니저들은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투자를 했다 그럽니다. 석연치 않죠. 네. 그럼 그 사람 투자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자, A라고 하는 사에서 가져왔다. 그럼 그 A라고 하는 사는 어디서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데서 갚아줬다. 이게 돈의 흐름이고 흐름 과정이거든요. 네. 이걸 흘러가서 그럼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를 조사하는 게 검찰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마지막 과정까지도 조사하지 못하고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공개를 하는. 내용은 없고요. 네. 설명은 기자분들이 설명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자료를 답변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김경준 씨가 이 송환이 되기 전에 했던 얘기에 미국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 대부분을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다 번복했잖아요. 예.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김경준 씨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 전개에 많은 그 근거가 됐었는데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그 대통합민주신당 진실규명 대책단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요. 네. 저희가 김경준 씨의 증언이 나오기 전에 문제점들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미 예. 그리고 우리가 미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해서 거기 계좌 추적이나 이런 계좌를 이리저리 맞춰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중에 김경준 씨가 미 법원에서 했던 증언과 그것이 일치됩니다. 예. 본인의 주장이.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또 번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예.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그 윤 기자님도 그 어제 일문일답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터인데 예. 처음에는 검찰이 24시간 다 녹화했다 그래요. 네. 그 신문 과정을 예. 24시간 녹화했다고 한다면 예. 그 녹화한 검찰 관계자는 이거 문책 받아야 합니다. 인권 침해거든요. 그렇게 못합니다. 예. 조사 과정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김경준 씨 증언에 따르면 예. 오늘 오 변호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죠. 예. 전체 심의 과정을 다 녹화한 것은 아니다. 네. 1, 2차만 녹화가 되고 녹음 시설이 고장났다고 해서 3차부터는 안 했다. 네. 이게 그 김경준 씨의 증언이거든요. 예. 자, 한 세 가지 정도 석연치 않은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씨가 들어와서 변호인이 있지만 김경준 씨를 꽁꽁 숨겨놓고 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준 씨는 그 와중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죠. 네. 본인이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 심정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검찰 수사에서 기업인들이 혹은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삼살 수사받고 자살한 경우를 여러 차례 경우를 봤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다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 협박과 회유 혹은 본인이 내가 그 살아나기 위해서 이것을 피할 수밖에 없겠다. 진술 번복될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예. 면접권을 공개하고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그 고립된 상황에서 네. 저는 충분히 미국의 자유로운 그 조사 분위기와는 달리 억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술을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분명히 이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 대목은 추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추정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검찰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추정의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말이죠. 예. 검찰이 수사를 한나라당 쪽 입장에서 예. 아주 대단히 공정하고 치밀하게 잘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통합당 쪽에서는 근데 검찰이 이런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에게 물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 검찰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의혹이 되는 부분을 첫 번째 합니다. 예. 우리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예. 정말 우리 당 고발 대리인이나 이런 분들은 검찰이 철저하게 철통보안을 지키면서 수사를 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발표가 임박한 한 일주일 시점서부터 예. 언론에 이 수사 내용이 스금스금 흘러나갑니다. 네.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봤고요. 네. 저희가 한나라당 한 의원한테 제보를 받습니다. 네. 그 제보를 받은 내용은 지금 수사 결과 발표와 100% 일치합니다. 네. 주가 조작 횡령 사건과 관계없다. BBK 소유 아니다. 다스 실소유자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세워봐라. 네.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게 이 대목 메모지가 나온 게 23일쯤 나오고 정확하게 이명박 후보의 대국민 그 다음에 수사에 관한 워딩이 바뀌는 게 26일부터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신의 차 있고 그 전까지는 뭐 검찰도 비판하고 그러다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검찰은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라. 그리고 이때부터 슬금슬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우리한테 제보한 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우리한테 제보한 내용을 예. 보면 예. 너무나 지금 수사 결과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정도 한나라당에는 검찰 수사 정보가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요. 예. 그럼 검찰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삼성 떡값 문제 때문에 네. 특검제가 돼서 검찰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삼성 검찰이 본인들의 이해관계, 네. 본인들의 치부나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정도 삼성과 이명박 후보와 검찰 삼각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음모설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상당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보하신 한나라당 의원은 현역 의원이십니까? 현역 의원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서 또 이게 무슨 허위사실 유포다 네. 이러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승 기자. 예. 예, 뭐 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김경준 씨가 좀 지금 이 정말로 어떤 이 형량 경감하게 어떤 딜이 있었는지 이제 정말로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24시간이라는 거는 뭐 거의 철저히 이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녹화를 해놨다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는 이제 제가 알기로 아침 한 9시 전후에서 이제 자정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리고 계속 이제 구치소랑 출퇴근을 했다고 그러는데 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김경준 씨가 이제 이 메모 작성 날짜가 이제 사실이면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시점에 그렇게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다수와는 이제 무혐의로 처리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제 이제 검찰 발표에서 공교롭게도 이제 이 다스로부터 반환되지 못한 이제 140억 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좀 이 수사 초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김영준 씨가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23일 좀 날.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 정확한 어떤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지금 제기하고 계신 9가지 의혹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검찰이 답변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걸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 질의서를 보내든 검찰총장을 법사위원회 청문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 증인 신청을 하든 안 나옵니다. 네. 검찰은 이미 발표하고 이제는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던져놓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항의 방문을 해도 아무런 답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검찰이 잘못 가게 되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판결하고 이런 부분을 심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깨끗한 국민의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독자 여러분들께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정의로운 국민들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당당한 심판을 내려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가 후퇴되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소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손병현 기자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저희가 이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마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제가 여기서 직접 연결을 해야 되니까 두 분은 이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 의원님 마이크 좀 빼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